2017년 2회 제1과목 연소공학 보겠습니다. 1번 압력이 0.1MPa, 최적이 3세제곱미터인 273.15K의 공기가 이상적으로 단열 압축되어 그 최적이 3분의 1로 되었다. 엔탈피의 변화량은 약 몇 킬로줄인가? 단, 공기의 기체상수는 0.287, 비열비는 1.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엔탈피 변화량,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엔탈피 H2-H1이 되겠죠? 엔탈피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식을 변형을 해보면, 최적, 중량, 그 다음에 CP, 그 다음에 온도차. 자, 요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문제상에 나와 있는 값들이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값으로, 넣기 위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M은 우리가, PV는 MRT로, 그죠? PV는 뭐 GRT, MRT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중량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식에서 보면, 자, 먼저 G는 뭡니까? RT분의 PV로 계산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R은 0.287. 그죠? 여기에 온도 T는 켈빈 온도 그대로 들어가죠. 273.15도. 15K죠. 자, 요거분의 P 압력입니다. 그죠? 0.1MPa. 자, 근데 여기 이제 킬로줄이기 때문에 단위 변화를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죠? 킬로파스칼로 해주기 위해서 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적 V죠. 자, 3.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G 값, 중량의 값이 나온다. 그죠? 예. 자, 3.83kg. 자, 여기 M은 구했습니다. 그죠? 자, M 요게 우리가 G의 값. 자, 그 다음에 CP 보겠습니다. 예, 정합 비열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 K, BLB K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CV분의 CP죠. 자, 그 다음에 기체상수 R을 구하는 우리 계산 공식이 보면 CP CV 기체상수 R이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어쨌든 문제상에서는 기체상수는 주어지고 BLB K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K와 R이 구성된 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CP를 다른 것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CP는 어떻게 됩니까? K와 K 곱하기 CV가 되죠. 자, 그래서 K CV 마이너스 CV는 R이 되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CV를 묶어내면 K 마이너스 1. 자, R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CV는 뭡니까? K-1분의 1 박이 R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CV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CV를 뭐 CP로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CV 값은 K와 CP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CV는 K분의 CP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K분의 CP는 K-1분의 1 곱하기 R. 그죠? 그러면 CP는 뭡니까? K-1분의 K 곱하기 R. 자, 요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요 식에서 보면, 자, M 곱하기 K-1분의 K 곱하기 R. 그 다음에 T2-T1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1과 T2를 구해야 되는데, T1의 값은 여기 있고, T2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 후 공기 온도 계산은, 자, T1
V1 K-1 그죠? T2 V2 K-1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T2니까요. T2 그러면은 V2분의 V1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K-1 곱하기 T1으로 계산이 된다. 자, 그러면 최적은 지금 보시면은 그 최적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되죠. 3분의 1이 되었다.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 최적은 3이고 그 다음 최적은 두 번째. 그죠? V2는 1이 되겠죠? 여기에 BRB 1.4 1. 그죠? 곱하기 T1이 273.15K죠? 자, 이렇게 하면 T2의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423.9. 자, 요게 T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 전부 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M은 아까 구했는 거, 요 값이죠? 3.83 곱하기, 자, 그 다음에 K 1.4 1분의 1.4 그 다음에 곱하기 R 기체상수값 0.287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T2 423.9 마이너스 T1 273.15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엔탈피 변화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2번에 580. 자, 그래서 1번에는 2번에 580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다음 연소와 관련된 식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과잉 공기비 M-1입니다. 그죠? 자, 공기비 M은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이죠. 그죠? 이게 공기비 M입니다. 그죠? 자, 근데 과잉 공기 더 들어가는 것은 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식을 보게 되면 이론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론 플러스 과잉. 자, 실제 공기량이 이론 공기량 플러스 과잉입니다. 그래서 과잉 공기비는 공기비 M에서 1을 빼고 남았는 거. 이 두 개가 1의 값이죠. 그럼 빼고 남았는 것은 과잉이다. 이 식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 과잉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 플러스 1이 아니고 이론의 과잉을 플러스한 것이다. 그죠? 그게 과잉 공기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 M 플러스 이론 공기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 M에 이론 공기량을 곱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공기비가 1.2다 이러면 20% 더 들어가는 값을 실제로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공기비는 요거죠. 이론분의 실제.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다음 중 폭갱의 화염 전파 속도는, 자, 폭갱은 1000에서 3500 m/s입니다. 그죠? 예.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자, 착화 온도 낮아진다. 이거 불이 잘 붙는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잘 붙는다는 거죠. 반응 활성도가 클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분자 구조가 단순할수록.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에 분자 구조가 단순할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자 구조 자체가 복잡할수록 뭐냐면 열을 축적을 합니다. 열을 축적함으로써 착화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 요거를 좀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발열량이 클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열량이 크다는 의미 자체는 이 산화되기가 쉬운 물질, 산화되기 쉬운 물질은 발열량이 큽니다. 그래서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단원자 분자의 정적 비열에 대한 정합 비열의 비인 BLBK의 값은, 자, 단원자 분자입니다. 단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는 우리가 V의 값이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V라는 것은 분자의 자유도를 나타낸 수가 되겠습니다. V는 3인데 이 BLBK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자, CV분의 K는 CV분의 CP죠. 자, 이거는 다르게 하면 V는 V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3분의 5, 그죠? 단원자 분자는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5를 계산하게 되면 1.67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원자 분자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산소라든지 뭐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V가 5가 됩니다. 그러면은 5분의 7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원자 또는 뭐 3원자 다원자 분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V를 6입니다. 그래서 6분의 8.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증기운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증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량의 가해성 물질이 다량으로 급격하게 대기 중에 유출됩니다. 다량으로 우리가 유출이 되면서 증기운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폭발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방출된 물질의 양, 증발된 물질의 분율, 점화원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폭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폭발의 어떤 크기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지만 혼합비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해성 물질 자체가 다량으로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혼합비만 있으면은 폭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거리가 먼 것을 찾게 되면 여기서는 4번의 혼합비가 되겠습니다. 7번 시아나수소는 장기간 저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자, 시아나수소는 우리가 60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60일을 초과 못한다. 그 이유는 뭐다? 중화폭발. 시아나수소는 가장 대표적인 중화폭발. 그래서 2% 이상의 수분, 그죠? 수분으로 인해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60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8번 다음 중 물리적 폭발에 속하는 것은, 가스폭발. 가스폭발은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이게 뭐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폭발적 증발. 자, 요거는 뭐 증기 폭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기 폭발 자체가 물리적 폭발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디토네이션 이라면은 이거는 폭발적인 연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폭발은 우리가 화학적 폭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9번 유동층 연소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유동층 연소라는 것은 바닥에 우리가 석회석이나 또는 연소하고 나면 재죠. 재 또는 모래 이런 것들을 깔아놓고 그 밑으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 공기가 움직이면서 얘들이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유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유동이 발생하는 그 공간, 그러니까 유동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동층에 우리가 가연물질을 넣어서 연소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건 다 설명이 맞는데 틀린 것은 1번에 부하 변동에 따른 적응력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하 변동의 범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에 따른 적응력이 좋다.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0.5 ATM 10리터의 기체 A와 1 ATM 5리터의 기체 B를 전체 부피 15리터의 용기에 넣을 경우 전압은 얼마인가? 단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법칙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PV는 비례상수 K 또는 뭐 P1, V1은 P2, V2. 자, 이게 뭐 보일러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0.5 ATM 10리터 기체. 그죠? 0.5. 자, 얘하고 1 ATM의 5리터의 기체. 자, 이 두 개를 혼합한 기체죠. 혼합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례상수 값 K가 얼마가 나오느냐? 10이 되겠죠. 자,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15리터 용기에 넣을 경우 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리터 최적의 압력 얼마를 하니까 상수가 자 10이 나오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15분의 10 즉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1번 다음 가연성 가스 중 폭발 하한값이 가장 낮은 것은 메탄은 폭발 범위가 5에서 15가 되겠고요. 자, 부탄은 1.9에서 8.5. 자, 수소는 4에서 75%죠. 아세틸렌은 2.5에서 81%. 그러면 가장 낮은 것은 부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2번 피코노미터는 무엇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가? 자, 피코노미터는 액체의 비중을 측정하는 유리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13번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된 어떤 용기 내에 들어있는 기체의 처음 최적이 0.1이다. 200kPa의 압력, 일정한 압력으로 최적이 0.3으로 변했을 때 일은 약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일은 압력 P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최적의 변화입니다. 변화값입니다. 그죠? 델타 최적. 그래서 V2 V1. 그래서 자, 압력 200에 V2 0.3 0.1.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40kJ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4번 미연소 혼합기의 흐름이 화형 부근에서 측류에서 난류로 바뀌었을 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확산 연소일 경우 단위 면적당 연소율이 높아진다. 자,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적화식 연소는 난류 환산 연소로서 확산 연소로서 연소율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화식 연소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죠? 단순히 뭐냐면 우리가 가스를 공기 중 우리가 분출해서 연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화식 연소 자체가. 그래서 뭐 우리가 2차 공기를 이용한 연소 방식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연소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에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상으로 세 가지 1번, 3번, 4번은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겠고 문제 나오면 적화식 연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5번 어떤 반응물질의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 보기 설명하는 그대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6번 압력 2 ATM 온도 27도에서 공기 2kg의 부피는
약 얼마인가? 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PV는 nRT. 자, 이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적 V를 구하면은, 자, P분의, 이렇게 되겠죠? nRT. 자, 그러면은 압력은 2atm. 자, 분의, 몰수입니다. 몰수는 우리가 평균 분자량 분의 공기의 양이 되겠죠? 29분의 2. 자, 몰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체상수 R 0.082. 자, 온도, 절대 온도로 계산하면 27도. 자, 273 플러스 27도. 갈로 쳐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번에 0.8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수 우리가 R 값 있죠. 이 R 값은 단위에 따라서 값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위를 보게 되면 세제곱미터, 그죠? 그 다음에 뭐 ATM 단위를 바로 쓰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0.08이 값을 쓴 겁니다. 그래서 뭐 R 값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17번. 정상 동작 상태에서 주변에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시키지 않고 점화시킬 수 있는 고장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 방폭 구조는, 그래서 점화시키지 않고 점화시킬 수 있는 고장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이제 비점화 방폭 구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8번. 고부하 연소 중 내연기관의 동작과 같은 흡입, 연소, 팽창, 배기를 반복하면서 연소를 일으키는 것은, 자, 이게 반복적으로 흡입, 연소, 팽창, 배기를 반복하면서 연소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펄스 연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 폭발 연소를 반복시키는 연소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에멀전 연소라는 것은 연료를 연소할 때 기름과 물을, 그죠? 혼합한 에멀전유를 가압 분사해서 연소 효율을 높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멀전 연소. 그 다음에 뭐 촉매 연소. 촉매 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촉매를 이용한 거죠. 촉매. 그래서 연소를 촉진시키는 촉매를 이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고, 고농도 산소 연소, 이건 뭐 말 그대로죠. 그래서 자, 여기 흡입, 연소, 팽창, 배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펄스 연소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연소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그 내용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폭발, 정상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일시에 우리가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죠? 현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연소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착화점, 점화 시 최대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발화하는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되겠죠. 최저 온도를 우리가 착화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소 범위, 위험도의 계산 기준. 위험도는 우리가 뭡니까?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으로 계산하죠. 자, 이거는 연소 범위 가지고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연 발화, 불시에 의한 최고 연소 시작 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외부에서 우리가 가열하지 않고 불이 나는 현상,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버너 출구에서 가해산 기체의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큰 경우 불꽃이 노즐에 장착되지 않고 꺼져버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래서 유출 속도, 우리가 연료의 유출 속도가 빨라서 불이 꺼져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블로우 오프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3번이고요. 2번과 4번 같은 경우 플래시백, 백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역화입니다. 두 개 다.
두 개 다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 보일 오버 이라면은, 보일 오버는 우리가 기름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기름 밑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기름 표면에서 연소가 발생했다. 그죠? 불이 붙었을 때 이 대류열에 의해서 이 물이 끓으면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현상.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보일 오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출 속도가 커서 불이 꺼져 버리는 현상을 블로우 오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